안녕하세요. 테키테노 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떠들어 제껴볼 주제는 만약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 겸 상원 의장이 만약에 뭐 심각한 전염병이라든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 여러 사람들이 상상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서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국회의사당이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폭발을 해버려서 거기서 뭐 대통령이랑 뭐 부통령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아주 고경력자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숨을 다 잃고 나서 다음 그 다음에 권력을 계승해서 국가 위기를 해결해야 될 인물을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인물이 미국의 드라마에서는 이 키퍼 서덜랜드가 연기를 했던 이 인물이 대통령 역할을 갑자기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리메이크해서 만든 작품이 TVN에서 만든 60일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 가운데 있는 지진이 너무 멋있죠? 우리 지진이 배우님이랑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한 손석구 배우님, 그 다음에 허준호 배우님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아주 멋진 연기를 펼쳐줬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분. 미국의 권력 승계의 서열 3위이신 바로 이분이 미국의 모든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되신 겁니다. 바로 오늘 이분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인물이신 바로 낸시 펠로시이십니다. 자, 낸시 펠로시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토머스 달레산드로 주니어라고 낸시 펠로시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계통 출신인데 연방 하원 의원이랑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미 정치가 집안이었죠. 그리고 이 토마스 달레산드로의 주니어의 또 주니어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의 오빠인 경우도 볼티모어 시장을 똑같이 역임을 했을 정도로 뭔가 집안 자체가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던 낸시 펠로시가 굉장히 젊은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1987년에 47세의 늦은 나이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학 졸업 후에 1963년,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폴 펠로시라는 인물이랑 사랑에 빠져서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무려 자녀가 5이에요. 굉장히 정력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분인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늦은 나이에 조금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얼만큼 대단했던 그 이전의 커리어를 쌓아왔냐면 이제 2003년도부터 민주당 1인자 역할을 담당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려 2년마다 치러지고 있는 하원 선거에서 연이어서 당선이 됐는데 무려 몇 번이 당선되었냐 하면은 18번입니다. 2년씩 18번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몇 년이죠? 36년입니다. 36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서 계속 쭉, 네, 이거 평생 직장이죠. 평생 직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정당 수장과 하원 의장을 동시에 역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권력 서열에 오른 여성 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기에 52대 연방 하원 의장의 하원 의원들의 모두 대표를 하고 있는 하원 의장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까지 무려 4번까지 하원 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의장봉을 마치 그 마블 히어로즈 토르의 망치를 번쩍 든 것처럼 들고 있는 이제 낸시 펠로시죠. 이제 네 번째 하원 의장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기쁨을 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하원이죠, 하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미국의 정치 제도 중에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양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족이죠. 미국의 성족의 특징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지는 가로선에다가 좌측 상단부에 많은 별들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인데, 자, 이 별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별들의 의미는 미국의 50개의 주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조기에 그려져 있는 별의 개수도 50개입니다. 미국은 한국 의회가 이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상원이라든지 하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에는 상원제랑 하원제로 나누어져 운영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한자 어상 왠지 상이 더 우월하고 좋은 것이고 하원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게 좋고 나쁨의 의미라기보다는 역할과 권한의 종류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건국 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주와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주에 이제 권리를 동등하게 배부했을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칙의 의미가 이제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의한 결과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바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각 주에 동등하게 대표권을 이제 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개의 주니까 각 주마다 2명의 상원 의원을 뽑아가지고 총 100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현재 미 상원 의원의 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48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은 5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같은 경우는 2석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총 100석이 채워지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하원 의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22명, 그 다음에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212명으로서 이제 미 하원 의원은 4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수 같은 경우는 인구 수에 비례를 해서 의석수를 이제 배정을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조그맣게 이제 441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령 소속인 국회의원들 의원수까지 포함을 해서 개수를 세면은 미 하원 의원석 같은 경우는 441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의원은 모두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절차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법안 제출 시 인원 제한 없이 공동 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 제안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원 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 법안 발의 시 규칙과 토론 방식을 결정하는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여러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데 비해서 상원의장은 사실상 권한이 좀 없습니다. 대신에 상원의장 같은 경우는 짝수인 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표결에서 반대표와 찬성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는 결정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하원은 미국 의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고요, 상원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막는 힘이 있다. 그래서 권력이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가지 않도록 서로 좀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낸시 펠로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인물로도 유명을 한데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약 80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향이 이제 맞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의원이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바로 뒷자리에서 연설을 다 듣고 무려 연설문을 찢어버립니다. 그것도 몇 번을 찢어버리냐면 무려 4번을 박박박박
찢어버립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굉장히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국 물 건너에서 하원 의장직을 맡고 있는 낸시 펠로시가 왜 갑자기 이야기의 중심이 됐냐면 이번에 의전 논란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전이 뭐냐면 의전이란 타인에 대한 상식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 또는 국가가 관여하는 공식 행사에서 개인 및 국가가 지켜야 할 일련의 규범을 뜻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가지고 중요한 외국 인사가 입국할 경우에 또는 여러 행사에 참여했을 때 의례적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환영의 절차 같은 것으로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이 의전이 잘 진행이 되면 자동차의 윤활유가 각 부분의 흐름을 잘 연결시켜주고 이제 전체적인 운영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이 의전이 그런 대화 대담의 이제 방향이라든지 분위기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가 우리나라의 국회 의사당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김진표 현 이제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으로 입장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옆에서 지금 멋지게 우리 전통 복장을 갖고 있는 이제 군인들이 양 옆에서 이제 레드카펫 주변으로 아주 딱 의식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멋지게 입장할 수 있게 이렇게 양 옆에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전 행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의전을 굉장히 잘 갖추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된 거는 그 전날에 입국 현장이었던 거죠. 낸시 펠로시가 미국의 전용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 있는 미국 인사들이 굉장히 짝짝짝짝 환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장면으로 봤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의 입국 장면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이점이 좀 드러납니다. 낸시 펠로시가 우리나라만 이번에 방문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시아 순방을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주요 연맹 국가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국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 또 부분이 되는 게 대만 방문의 모습이에요. 대만을 방문을 했을 때 입국 현장에서 우자우세 대만 외교부장이 아주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체제가 아니라 총통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차잉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가지고 서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누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 사진이에요. 일본의 낸시 펠로시가 입국했을 당시에 오다하라 기요시 외무성 부대신이 깍듯하게 또 모시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 회담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다시 아까 장면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방문을 했을 때 전혀 이런 국내 인사가 가가지고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언론에 의하면은 낸시 펠로시 측에서 사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다른 나라의 그 모습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허전한 모습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대담은 있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깊은 통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순방하고 있는 여러 국가 원수들이랑 같이 회담을 나누고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휴가 기간 중이어서 이렇게 전화 통화 대담으로 그 절차를 대체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미국에서 서열 3위의 중요한 인물이 방한을 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 일정은 잡지 않은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이유로는 바로 중국과 낸시 펠로시와의 악연 때문이라는 설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어째서 중국과 낸시 펠로시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악연으로 맺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낸시 펠로시가 미국 전용기를 타고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만을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낸시 펠로시가 도착하기 전에 바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어, 대만의 그 해역 근처로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자, 이 로널드 레이건호는 뭐냐면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큰 배인데 그냥 단순히 큰 배가 아니에요.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쓰여져 있는 이제 항공모함이죠. 자, 근데 이 항공모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한 번 연료를 채우면은 무려 20년 동안 재공급하지 않더라도 운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연료 주입하고 나면은 이제 20년 내내 뭐 다른 연료 주입 없이 계속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을 보면은 네, 맞습니다. 전투기가 지금 다 실전 배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개수만 세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다섯. 네, 대충 보더라도 거의 뭐 30대 이상의 이제 전투기가 배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항공모함의 이제 길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운동장 요즘에 대각선으로 달리면 한 50m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이제 아주 큰 운동장 같은 경우는 100m 정도 나오는데 내가 100m 달리기를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을 하고도 조금 더 달려야 돼. 네, 바로 그 정도 크기입니다. 네, 굉장히 큰 거죠. 축구장의 3배의 크기에 해당을 하고 있고 높이가 지금 62.97m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층으로 따지면은 아파트 한 층을 그냥 대략 3m로 치자면은 아파트 이제 20층 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거대한 거죠. 근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하는데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포함을 해가지고 전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투 그 모함들이 무려 4척이 그 항공권에 이제 해당하는 수역에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국에서는 대만 봉쇄 군사 훈련을 펼치게 됩니다.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되냐면은 대만이 이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국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섬에 대만이 있는데 이 대만 해역 중심으로 아주 아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거리 실탄 사격을 벌이고요. 이쪽에서는 대만의 북부와 이제 남부 쪽에서는 연합 해상 공중 훈련, 전투기 날리고 전투 모함들을 띄워가지고 강력한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되고 그다음에 재래식 미사일 시험 사격을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쇼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대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위협을 벌였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을 방문을 해가지고 입국하자마자 낸시 펠로시가 이런 발언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발언을 펼쳤냐?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며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독재 정권을 지칭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낸시 펠로시 사이의 악연은 이미 굉장히 그 역사가 깊습니다. 어떤 악연을 맺고 있냐면 1991년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무렵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 낸시 펠로시가 미국 의원들이랑 같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던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그 플래카드를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꺼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갔던 중국의 이민들을 추모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떤 일을 펼쳤냐면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당시 부주석에 있었던 후진타오에게 그 달라이 라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티벳의 독립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석방 요구 및 서한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중국의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라가게 된 후진타오 주석에게 류 샤오보 등 민주주의 운동을 펼쳤던 정치범들에 대한 석방 요구 서한을 직접 전달을 하고 강력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표방을 한 거죠.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에 가까운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 최고 권력자에게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정치범들을 빨리 풀어내라 라는 요구를 한 거니까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낸시 펠로시가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최근까지 2022년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에 보이콧 운동을 앞장서서 막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같이 민주주의를 탄압을 하는 이런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경우는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막 보이콧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까지 했으니까 현재 중국의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낸시 펠로시가 현재 중국과 갈등 관계가 굉장히 또 깊은 대만을 방문을 해가지고 대만의 국가 원수를 만나서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또 강력하게 내니까 중국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중국과 낸시 펠로시와의 관계가 왜 우리나라의 의전 이제 논란과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국과의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정이 잡혀 있냐면 이제 8월 9일 날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에서 굉장히 이제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뉴스에서 얼굴을 많이 볼 수 있는 이 왕이 중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산둥성 칭다오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2박 3일 일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한중 관계라든지 한반도 및 지역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정이 바로 잡혀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있었다라는 설이 굉장히 신빙성을 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등 관계가 많은 국가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그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 그리고 긴장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여러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